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두 불은 모두 진화가 됐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숙제도 남겼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오후 늦게 경남북 지역의 산불의 두 불은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웠던 피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셨지만 실제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의성 산불 같은 경우 시간당 약 8.2km의 속된 말로 파죽지세로 영덕까지 삽시간에 밀고 간 이런 초유의 산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시간 면에서도 2000년 동해 산불에 약 7분 정도 모자르는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경북 의성군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는 경찰이 입건이 됐고요. 과수원 농로에서 쓰레기를 태운 사람도 두 번째 실화 용의자로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들도 어쨌든 이번 산불이 전형적인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산불은 다 모두 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자연적인 영향에 의해서 산불은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주의라든가 실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번 이 대형 산불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실화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형사의 책임도 지게 될 거고 민사상의 책임도 별도로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사상으로 지방 단체라든가 아니면 산림청에서 해당 어떤 피의자한테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액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역대급의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는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에 비해서는 너무 처벌이 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징벌적인 어떤 그 배상이라든가 처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이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심리적인 지원, 건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그리고 이재민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말씀하신 건강이라든가 특히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치료가 반드시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생활에 가능한 경북지사가 모듈러 주택 임시 주거 시설 얘기를 한 것처럼 네.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같이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한 마을에서도 완전히 불에 탄 건물이 있고 불에 조금 그을른 그런 집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화재 피해를 입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를 우선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구조부 같은 거를 금속, 철제로 사용한 이런 건물들, 그러니까 네.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 지붕을 징크라고 해서 알루미늄 재질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 건물들은 대부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만약에 경미한 정도의 어떤 끄름 정도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구조적인 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화재 현장에 지금 대기질도 여전히 나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번 불이 나고 연기가 나면은 그 독성 물질이 오랫동안 남아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물질들이 어떤 사용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데 표면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많은 부분들이 바닥에 체류해 있고 이런 물건들을 옮기거나 할 때 네. 다시 비산이 돼서 여러 가지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방진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적어도 KF94 정도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간 이후로도 그 독성 물질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제거하려면 뭐 그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또 병행을 해줘야 되겠고요. 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한 달이요? 예, 남아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뭐 당장 어르신들이 호흡기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노출되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호흡기 질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고령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약해질 거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 가옥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유해한 물질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어떤 그 거주민들의 영양에 네.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꼭 마스크를 쓰고 현장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산불 일단 시작은 뭐 실화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기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산불을 더 키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산림청에 주관해온 숲가꾸기 사업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활엽수를 솎아내고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를 많이 심은 게 산을 더 메마르게 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화재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침엽수가 보통 화엽수에 비해서는 한 2.4배 정도 이 지속 시간이라든가 연소 속도, 그러니까 잘 탄다는 소리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그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네. 이 침엽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번에는 굉장히 바람의 영향이 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소나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자명하지만 네. 뭐 이걸 솎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도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어쨌든 진화 장비나 인력이 가까이에 투입이 돼서 그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그 진압 측면에서 임도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상 진압대원들이 산불에 근접해가지고 근접 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임도의 유무가 어떤 산림 진화에 대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 부분은 명약 관하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임도에 대한 부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울주 화장산 같은 경우에 임도가 있기 때문에 한 20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요. 네. 같은 지역의 대운산 같은 경우에 128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진압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임도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임도가 그러면 모든 산림 지역에 개설이 되거나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이건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 첨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민가라든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인접한 산들에 대해서는 어떤 산림 보호, 그러니까 산불 보호 차원에서도 임도의 개설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뭐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화재 발생 기간 내내 비 소식이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상보다 적은 양에도 주불 진화에는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비였는데 그래서 인공 강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활발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27일 날의 단비가 아니었으면 이런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인공 강우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좀 지속적으로 될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몇 차례 시범 그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그 어쨌든 인공 강우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비구름이 상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 우리나라 봄철에 거의 뭐 비구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산불 대응에 대한 인공 강우가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소방 인력과 헬기 부족 문제는 매번 뭐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그 인력 문제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사망하신 진화 대원도 안타깝게 있었습니다만은 이
예방진화대 대부분이 공무직이나 시간제 계약직인 경우도 많고 또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고령인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돼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좀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요. 네. 산불 예방 진화대라고 쓰고 사실은 이제 공공근로라 읽어야 되는 현실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직으로 운영은 하되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방 지원이라든가 잔불 정리 정도. 근데 이번에 이제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특수 진화대라든가 공중 진화대와 같은 굉장히 이제 스페셜한 분들과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네. 이런 진화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좀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차제에 좀 매뉴얼로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진화 헬기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중대형 헬기의 대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기존의 헬기 자체가 너무 노후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노후한 헬기들이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뭐 이런 헬기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형 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5,000리터 이상 담수할 수 있는 게 7대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모두 다 초대형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진압 같은 경우에 기동성이 있는 중소형 헬기가 빨리 가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고 좀 지역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분산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화재로 문화재 등 국가유산도 많이 소실이 되는데 국가유산 방제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무형문화재 대부분들이 이제 산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사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산 속에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많은 문화재들이 이제 지금 소실의 우려가 있는데요. 적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방염포 사용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내화 수림대라든가 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의 어떤 방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막 설비라든가 이제 다양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다각도로 면밀한 어떤 설계를 거쳐서 이 문화재 보호를 실시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주불이 다 진화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이재민들도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서 좀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이재민 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황폐화된 그리고 이제 연소 물질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건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건강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광범위하게 어떤 영향을 미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주된 인력을 보내서 해당 부분 재건을 좀 지속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